오늘은 한미일 동맹의 새로운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걸 느꼈을 겁니다. 참 거대한 세계 두 번째 가는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많은 학살, 또 무모한 민간시설을 폭격하고 교육시설, 병원, 발전소, 원자력 발전까지를 폭격하는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미국의 지원과 나토의 지원이 없이는 그 나라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정말 우크라이나인들의 투지와 용기, 그리고 국토를 지키는 그 애국심을 존경하고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지를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일본 정상과 회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계속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문제, 정신대 문제, 그 외에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일본 미쓰비시 등 대기업에 판결했지 않습니까? 물으라고, 배상하라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걸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배상금을 지불할 때, 무상, 유상 합쳐서 한 8억 불 우리가 차관까지 가져올 때, 우리 어려울 때 참 기념은 우리 경제발전에 쓰여졌지요. 그렇지만 그때 이미 통괄적으로 결정돼서 다 해결됐는데, 이제 와서 별도로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냐. 정신대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의 갈등인데, 국내법에서는 개인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그건 국제적 관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해서 국익이 더 큰 것이 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 뭐 적폐 청사인이 또 그걸 감정을 돋구쳐가지고 국민들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도 잘못이에요. 역사는 역사 속에 묻어가는 게 현명해요. 미래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어요. 이 프랑스하고 독일 관계를 보십시오. 베트남과 미국을 보십시오. 월남전에서 전 산을 불태워버린 미국에 대해서 베트남은 손을 내밀었고, 국교를 정상화함으로 인해서 베트남의 경제가 오늘의 경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물론 야박하게 볼 수 있어요. 한국서 피를 흘릴 때 일본은 미국의 모든 후방 전진기지로서 경제적 이익을 챙겼어요. 거기서 일본이 일어난 거예요. 64년에 올림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 후방기지로서 역할을 하다가 경제적 부를 쌓았어요. 완전 패전국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역사는 진전이 없어요. 일본 대단한 나라죠. 근데 특히 아베가 장기 집권하면서 우리 한국인에는 아주 나쁘게 각인됐어요. 아베가 1차 집권할 때가 2006년이고 또 민주당 정권에게 한 2년간 뺏겼다가 다시 재집권했어요. 굉장히 장기간 집권했죠. 근데 초기에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그 문화가 일본과 서로 바꾸면서, 우리 겨울연가가 일본에 가서 얼마나 히트쳤습니까? 일본 문화도 우리에게 많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이웃입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긴밀한 동맹을 재확인했고, 북한을 거기 끌어들여가지고 삼국동맹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일개 사단 병력을 러시아가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제 무기를 러시아가 필요로 한다는 거야. 화약부터 심지어 고사포, 장사포까지. 이런데 만일 우리 한국의 관계가
한미 동맹만 가지고 한국이 썼던 유사한 전쟁이 났을 때 핵전쟁이 아니더라도 일본이란 후방 보급기지가 필요합니다. 일본을 거쳐서 모든 군사무기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일본을 거쳐서 전선을 장악하고 작전을 지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쪽의 삼국 관계와 남쪽의 삼국 관계가 상호 냉전 시스템을 갖추면서 힘의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없고 오늘의 우리 한국 경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일본에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 후미오 총리가 아마 정상회담을 해서 얻어내는 것은 그랜드 바겐이겠죠. 일괄적 또는 총괄적 타결이죠. 쉽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개념적 타결한다, 이게 정리하는 것을. 뭐 징용 문제가 어떻고 정신대가 어떻고 대법원 판결은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외교장관 회의에서 할 것이고 그 실무회담에서 할 겁니다. 그건 한다는 원칙만 쓰면은 못할 게 없죠. 상호 국익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마치 독도를 가운데 놓고 이지를 선을 그어서 공해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라도 해서 평화를 일으켜야 되고, 일본이 우리한테 백색 수출 국가에서 배제해 가지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첨단 장비를 수출 금지시켰잖아요. 우리는 또 거기에 반해서 지소미아, 소위 정보 공유에서 일본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삼국동맹의 구축이 흔들리면 굉장히 북쪽의 모험적 위험이 가중되고 러시아, 중국이 우리를 깔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국익이 뭐냐? 최고가 안보죠. 생존해야만 나라를 걱정하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이번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어올 건 얻어오면서 외교를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중심한 삼국 동맹이 새롭게 구축돼야 되고, 하나 한국인이 조금 일본으로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베 총격 사건입니다. 아베를 우리 한국의 어떤 특정 종교의 신도가 저격했다고 해서 일본도 그 종교를 지금 엄청나게 언론이 매도를 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국제선공연합에서 일을 오래 하면서 일본이 왜 그 당시 통일교죠. 지금은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고 합니다. 그 문선명 선생이 제창한 반공 지도 원리를, 승공의 원리를 받아들이는가? 그건 일본이 70년대 너무나 공산당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공산당 의석이 뭐 8, 90석까지 됐습니까? 중의원, 하의원, 참의원 해가지고. 그때 각 대학이 공산당 이념을 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막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니까 이 한국에서 건너간 승공 원리를 받아들인 것이, 일본에서 우리 최용석 회장이 들어가서 조총련을 설득해서 미국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게 하는 역사적 거사라든지, 또 일본의 국제승공연합이 생겨가지고 일본의 치안과 사회를 안정시키면서 공산주의 세력을 격화시키니까 자연스럽게 자민당 정부가 집권할 때 이득을 봤죠. 그때 앞장에 섰던 사람이 기시다 노부스케입니다. 기시 노부스케. 이 사람이 연결돼 가지고 마치 지금 일본 사람들은 기시 노부스케가 통일교회를 수입했다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오히려 일본에는 구복기 오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일본 책임을 졌는데, 기시 노부스케가 구복기를 통해서 일본을 살려달라고 매달렸고, 그 외에 일본 자민당 정부가 이 통일 원리가 국익 원리고 가정의 젊은이들의 참단 인격과 도덕을 갖추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오늘 마치 뭐 뉴스에 보니까 170여 명의 자민당원이 연결되어 있다. 제가 잘합니다. 다 신세졌죠. 우리 참신한 젊은이들이 가서 선거운동을 도운 건 사실이에요. 왜? 그 의원들이 일본을 구국하고 일본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일본은 특히 우리 조총련하고 제1동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첨예한 또 다른 38선이에요. 또 다른 DMZ예요.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연합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회가 일본에 가서 아베를 죽인 게 아니라 아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싱크탱크라고 하는 국제 행사에 축사를 하는데 우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를 쏘았다고 지금 그랬지만 그 범인은 아마 정신적 이상이 있었거나 우리가 필요한데 아베가 우리를 위해서 축사했는데 그분을 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종교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일본을 구출하는 일본을 공산주의부터 막아주는데 기여한 공로를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성, 그 젊은이들의 참신한 도덕성, 정말 기상, 이것이 상호간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마치 정치 자금을 주고 뭐 매수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들도 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아베가 나중에 가서 평화안보 구조를 바꿔서 일본을 군사대국화 하겠다 하는 것은 중국이 2010년에 일본을 앞서가고 또 군사적 대국이 되니까 불안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대만 위협은 지금 날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남중국의 센카쿠라고는 중국으로 유다위도라고 합니다만은 분쟁이 눈앞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마땅히 미국하고 동맹이 있죠. 미일 동맹. 그렇지만 그 동맹만 가지고 안보에는 불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마치 한국하고도 서로 껄끄러운 입장이 됐던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 국민이 오해 없이 받아들여서 특정한 종교는 미국 헌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판단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 수많은 교파가 다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공자님을 믿고 자기 심성을 교양하고 또 영혼의 세계를 다룰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건너간 진리가 일본을 살리고 세계 평화를 위하는 길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서 일본에서 매몰차게 지금 몰아대는 언론이나 일부 비판 세력들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미일의 삼국 구축, 그러니까 새로운 연대 구축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한미일 삼국 동맹의 새로운 구축, 이런 표현으로 오늘